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우선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화가 진짜 하루에 20통씩 오는데, 보면 다 그냥 가벼운 질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궁금하신 내용은 거기에 이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위주로 먼저 단톡방이 개설되었고요. 그냥 다른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은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은 비밀번호하고 주소를 알려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카페 가입은요, 영상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란에 청춘부동산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1년이었죠. 그때 중국의 헝다라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런 그룹이 정말 큰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차츰차츰 넘어와서요, 완다라는 그룹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완다 그룹이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다른 완다 상업 관리 집단이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원이 넘는 달러 채권 만기를 두고 있고요. 최소 2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채권이라서 못 갚으면 디폴트에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은요, 중국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선 완다그룹 채권 만기 도래 추이를 보면요, 올해보다 24년에 그리고 25년에 더 많은 채권 만기가 오고 있죠.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롤오버를 하면 돼요. 다시 채권 재발행을 하면 되는데, 달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문제성을 가지는 거는요, 바로 신뢰 문제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은 중국 정부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아서 완다 그룹이 파산이나 부도 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다가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보증을 서주는 집단이 없다면은 회사의 기업 가치가 안 좋고 적자가 나는 이런 기업에,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금을 회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완다가 7월 만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요, 중국 기업의 역외 채권 발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돈을 좀 갚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건데, 이 자료는요, 중국의 자본 흐름이에요. 중국과 외국과의 그 금융 자금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1년 이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고요. 특히 작년부터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저는 완다그룹의 이 문제는요, 중국이라는 그 큰 경제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이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그 신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금 회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완다그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요, 21년에 헝다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 헝다그룹 시안유황공사는요, 지난 17일 파산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걸 좀 떠나가지고요, 중국의 부동산의 어떤 시장이 일반적이지 않다,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중국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2015년 이후부터요, 금리 인하를 계속합니다. 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금을 흡수하잖아요. 시중에 있던 유동성 달러들을 흡수하니까 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는데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청년 실업들은 올라가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고 상당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런 중국의 모습이요,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그 버블이 터지지 않은 국가가 두 국가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이고요,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저는 이게 나중에 터질 때는요, 엄청나게 큰 사건을 촉발시킬 거라고 봐요. 2021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부동산이 뭐 30% 40% 하락했어 라고 하지만요, 솔직히 그거 하락 아닙니다. 급락도 아니고 버블이 터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가가 올랐다가 호가가 떨어졌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로 인해서 뭐 부동산으로 큰 손실을 봤다거나 막 경매가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들 거의 없어요. 빌라 쪽에는 좀 그런 사태가 있긴 있었지만은, 선생님도 아파트 가지고 있으시면서 뭐 경매 넘어갔다거나 은행에서 돈 갚아라 라고 했던 연락, 그래서 거의 못 받으셨을걸요. 그래서 저는 그게 폭락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 큰 게 남아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주택 지수를 보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던 2015년에 급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죠. 근데 하락폭은 적은 수준이고, 자, 이게 왜냐면요, 중국은 2015년 이후부터요, 중국 그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의 한 25%를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부동산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2021년 이후부터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제도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과거에 이제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중국도 이제 곧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 또한 잘못하면은 함께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21년에 문제가 된 헝다그룹 아시죠? 이번에 21년, 22년 사업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는데 2년간 손실액이요 146조 원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 총액을 넘었다고 하는데,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근데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자본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 또 이제 수정 발표했다는 게 거의 분식회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요, 해운, 조선, 건설, 뭐 기업들 다 무너져 나갔죠. 이때 STX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거 부도 처리돼 버렸고, 그랬는데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있어요. 이거 분식 회계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 기업이 거의 이제 부도 직전인데 얘네들이 분식 회계를 해갖고 장부 조작을 하고요, 흑자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들도 성과급까지 다 받아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시작을 해주죠.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분식 회계였다고. 근데 성과급 반환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려가지고 넘어가다가 지금 하나오션으로 승계가 됐죠. 자,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면요, 과연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중국에도 많이 투자를 했겠죠. 중국의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 투자기업들도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에 미래에셋이 홍콩 빌딩에 투자했다가 2,800억 원에서 90%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이게 투자를 했을 때 뭐 중위험이었대요. 그냥 후순위채에 투자를 했던 건데, 이제 홍콩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손실을 보게 됐는데, 선순위였던 곳들은 100%다 원금 보장을 받았고, 이제 후순위에 투자를 했던 미래에셋 증권 쪽이 한 90% 손실을 보게 됐는데,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라는 그런 시장 논리가 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번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실 덩어리인데, 그 부실 덩어리를 찾아서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부실 덩어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마약 진통제 같은 걸 먹이는 거죠. 5조 원인가 6조 원인가 자금 지원해 준다고 하죠. 지금 역전세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투자자들 개인들의 본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 빌려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은행들 파산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파산되고 나서 자금 지원해서 다른 은행 보고 인수를 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 거를 도려내고 나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터지기 직전부터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계속적으로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버블이 언젠가 터지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현황을 보면요. 특별자산과 부동산에 한 48조 원이 있고요. 이들 대부분의 만기가 2025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죠. 미국과 유럽은 금리 인상이라는 지금 긴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자금들이 과연 문제없이 회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래셋을 보면은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이번 달 말, 이번 달에 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긴축 정책에 대한 종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는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은 추후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든 또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유동성 흡수라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파산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그냥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